이 이야기는 한 젊은 남성이 군대에서 맞이한 인생의 전환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충격적인 변화. 그날 군대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건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2살 박준호,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지 겨우 3시간. 피곤에 절어있던 몸을 일으켜 세우며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죠. 하지만 분명히 어제 편의점 알바비로 받은 12만 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또 시작됐구나 싶었죠. 거실로 나가보니 새아버지 이상민 씨가 소파에 널브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바닥에는 소주병이 굴러다녔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깨워봤지만 돌아오는 건 코골이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엄마 김미영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다가가서 돈이 없어졌다고 말하자 엄마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나중에 채워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5번째라는 것을. 그리고 엄마도 돈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지자 엄마가 황급히 손짓하며 아버지가 깬다고 했어요. 그 순간 준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부터 자신의 아버지였냐고 물었죠.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족이라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준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면 남의 돈을 훔쳐가느냐고 따져 물었거든요. 그때 소파에서 이상민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누가 훔쳤다고 했느냐고 말이죠. 준호가 서랍에 넣어둔 12만 원 얘기를 하자 이상민 씨는 급해서 좀 빌려 쓴 거라며 내일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이상민 씨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른한테 말대답하느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분했거든요. 말대답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는 거라고 했지만 이상민 씨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집에서 먹고 자면서 돈 타령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집세도 자신이 내고 전기세도 자신이 낸다며 뭐가 아쉽냐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건 당연히 어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상민 씨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상민 씨의 팔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아이한테 그러지 말라며 애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민 씨는 버릇을 고쳐놔야겠다며 소리쳤고 엄마는 제발 그만해 달라고 절규했어요. 그 절규에 이상민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준호를 노려보며 지겨우면 나가서 살라고 내뱉었어요. 이 집구석에서 말이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상민 씨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건 정적과 엄마의 흐느낌 뿐이었어요. 준호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꽝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22살 대학교 2학년. 친구들은 모두 캠퍼스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데 자신만 이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3만 5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마저 없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준호는 안 먹겠다고 대답했어요. 돈도 없는데 뭘 먹느냐고 했습니다.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더니 곧 다시 돌아왔어요.
문틈 아래로 무언가 밀어넣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식당에서 받은 팁이라며 쓰라고 하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돈을 집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온 돈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엄마. 손은 늘 상처투성이고 허리는 아파서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자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 엄마가 자신 때문에 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엄마가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냥 받으라고 했어요. 엄마가 주는 건데 왜 안 받느냐고 했지만 준호는 끝내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벗어날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며칠 전 대학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군대 가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군대라는 선택지가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받아뒀던 군 입대 안내 책자를 꺼냈어요. 22살 이미 충분히 늦었지만 늦은 만큼 확실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말이에요. 그날 밤 준호는 엄마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실 작은 탁자 위에는 라면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이상민 씨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준호가 군대에 가겠다고 말하자 엄마의 젓가락이 멈춰 섰어요.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 생각해왔던 거라고 말했어요. 엄마의 얼굴에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여기가 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집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돈 걱정하고 눈치 보며 사는 곳이 집 같을 리 없었거든요. 엄마가 자신이 있다고 했지만 준호는 그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괴로웠거든요. 엄마도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엄마를 보며 준호는 물었어요. 그건 엄마가 해야 할 일이냐고. 엄마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저 사람 때문이냐고 묻자 엄마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상민 씨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준호는 그런 노력이 자신의 돈을 훔쳐가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준호가 솔직히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엄마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행복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준호는 엄마 표정만 봐도 안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은 괜찮다고 준호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준호는 그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니까요. 준호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가 많은 손이었어요. 매일 뜨거운 물에 데이고 칼에 베이는 손.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했지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픈 진실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준호는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지만 준호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아빠는 엄마한테 절대 소리 지르지 않았고 돈도 함부로 쓰지 않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 매일 눈치 보고 살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든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떨어지는 걸 감추려는 듯 했습니다. 혼자 살기가 힘들어서 선택한 거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준호가 그럼 지금은 안 힘드냐고 묻자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자신 때문에 참고 사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엄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어른들 일은 복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복잡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처럼 보였어요. 준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군대가 답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가 군대가 얼마나 힘든 곳인 줄 아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여기보다 힘들 수 있을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 말에 엄마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거든요. 준호는 군대 가서 사람 좀 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준호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맨날 당하고만 살잖냐고 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해지고 싶다고 엄마도 자신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결국 준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정말 가고 싶다면 가라고 대신 몸 조심하고 아프면 바로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상민 씨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야 할 얘기라고 했거든요. 이상민 씨가 거실로 들어와서 무슨 얘기냐고 물었을 때 준호는 군대 간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씨의 눈이 번뜩였어요.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원래 가려고 했던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상민 씨는 잘 됐다고 했어요. 이 집구석에서 눈치나 보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엄마가 움찔했어요.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상민 씨는 사실을 말한 건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22살 먹은 놈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했어요. 준호가 참고 있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자신의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어요. 또 돈 얘기냐며 이상민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번 돈인데 왜 함부로 쓰느냐고 준호가 따졌을 때 이상민 씨가 화를 내려는 순간 엄마가 소리쳤어요. 그만하라고, 둘 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군대 간다니까 축하해달라고 했고 이상민 씨에게는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민 씨가 준호를 한번 쏘아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와 준호만 남겨진 거실에서 엄마가 언제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신검받고 빠르면 한 달 아니라고 준호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빨리 가느냐며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뭘 기다리냐고 엄마가 물었을 때 준호는 엄마가 진짜 행복해질 때까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엄마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호도 덩달아 눈물이 났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했고 그 시작은 자신부터였으니까요. 한 달 후 훈련소 입소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준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가 도시락을 하나 더 손에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기차에서 배고프면 먹으라고 했지만 이미 가방이 터질 것 같을 정도로 많이 싸주었거든요. 김밥, 삶은 달걀, 과일까지 챙겨준 엄마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엄마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말라고 했지만 처음 떠나는 거라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나 봐요. 이상민 씨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와서 술을 마셨거든요.
인사를 해야 하냐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엄마는 나중에 전해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깨우면 또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좋은 말이 나올 리도 없었거든요. 작별 인사를 마치고 집을 나설 때 엄마가 준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준호는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하며 엄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뒤돌아보니 엄마가 아직도 현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발걸음을 돌리지는 않았어요. 지하철에서 기차역으로, 기차역에서 훈련소가 있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의 여행 끝에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한적한 시골이었어요. 같은 기차에서 내린 또래 청년들이 아무것도 없다며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똑같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소 절차를 밟고 이발을 하고 군복을 받아 입는 과정이 이어졌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삭발한 머리에 군복을 입고 있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활관에 배정받아 들어가니 20명 정도가 함께 지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2층 침대 형태였고 준호는 하단을 배정받았어요. 옆 침대 청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대호라고 하며 서울에서 왔다고 했어요. 나이도 준호와 비슷했습니다. 준호도 자신을 소개하며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어요. 대호가 군대 왜 오게 됐냐고 갑작스럽게 물어서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때가 돼서라고 대답했지만 대호는 자신의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취업 준비하다가 지쳐서 왔다고 공무원 시험 3번 떨어지니까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준호도 조금 마음을 열어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집안 문제가 좀 복잡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낯선 사람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생활관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모두들 첫날이라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내일부터 진짜 훈련 시작인지 체력이 장난 아니라던데 버틸 수 있을지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대화들이 오갔어요.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자신이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거든요. 엄마는 여전히 그 집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거고 이상민 씨도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일단 여기서 견뎌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소등 시간이 되자 생활관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훈련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게 불안했어요. 그때 옆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대호인 것 같았어요. 집이 그리운 거겠죠. 준호도 마음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지금쯤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까? 이상민 씨가 또 술 먹고 와서 트러블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꼬리를 물었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자신이 꼭 달라져서 돌아가겠다고. 며칠이 지나자 훈련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체조, 구보, 그리고 각종 군사 훈련. 몸은 힘들었지만 의외로 견딜만 했어요. 편의점에서 밤늦게 일하면서 단련된 체력이 도움이 됐거든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훈련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집 생각이 났어요.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는 더욱 그랬죠. 왜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는지 이상했습니다. 도망쳐 나온 집인데도
그리워지는 게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집이 아니라 엄마가 그리웠던 거겠죠. 그런 준호의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훈련 중에도 개인 시간에도 항상 어딘가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 준호를 말이에요. 다른 동기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훈련소 생활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개인 정비 시간에 준호는 혼자 생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모두 매점에 가거나 전화를 하러 갔는데 준호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준호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힘들어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군복에 계급장이 많이 달린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준호가 급히 일어나 경례를 하자 그분은 편히 하라며 자신을 박대위라고 소개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이었어요. 훈련소에서 가장 무서우면서도 가장 인기 있는 간부라고 했거든요. 박대위가 준열 옆에 앉으며 훈련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힘들지만 할만하다고 준호가 대답하자 박대위는 그런데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둡냐고 물었어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준호가 감추려고 했던 마음속을 꿰뚫어 본 것 같았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박대위는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훈련할 때는 집중하는데 개인 시간에는 항상 혼자 있고 뭔가 무거운 걸 안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대위가 집안 문제냐고 물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아니라고 대답하려던 준호였지만 박대위는 그냥은 없다며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준호의 마음 어딘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 견뎌온 것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거든요. 집이 좀 복잡하다고 준호가 말하자 박대위는 어떻게 복잡한지 계속 말해보라고 했어요. 새아버지가 계시는데 사이가 좋지 않다고 돈도 가져가시고 엄마한테도 안 좋게 대한다고 말하자 목이 메었습니다. 박대위가 그래서 군대 온 거냐고 물었을 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박대위가 한참 동안 말없이 앞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와 비슷한 나이일 때 집안 상황이 그랬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하셨는데 자신은 새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죽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계속 반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와서 깨달았다고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혈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상황과는 달랐거든요. 이상민 씨는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물론 준호의 상황이 자신과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박대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남 탓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준호가 물었을 때 박대위는 일단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해져야 하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그래야 나중에 정말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박대위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고 여기 오기까지 견뎌낸 것만 봐도 안다고 했어요. 22살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박대위는 먼저 훈련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몸이 강해지면 마음도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기들과도 어울리라고 혼자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엄마를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자신을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했겠냐고,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박대위는 그럼 될 수 있다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힘들 때마다 찾아오라고,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을 때 박대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부터 준호의 훈련소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대위의 말대로 동기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고 훈련에도 더욱 집중했어요. 대호에게 먼저 말을 걸어 함께 매점에 가자고 했을 때 대호는 놀라면서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다며 더 밝아진 것 같다고 했어요. 매점에서 과자를 사 먹으며 다른 동기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취업 준비에 지친 사람, 대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 그냥 때가 돼서 온 사람. 이유는 달랐지만 모두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점은 비슷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모두 화이팅 하자고 소리쳤고 모두들 웃으며 화답했어요. 그 순간 준호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시간 후 박대위가 다시 준호를 불렀어요. 어떠냐고, 좀 나아졌냐고 물어서 많이 나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며 다행이라고 하는 박대위를 보며 준호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덕분이 아니라 준호가 노력한 거라고 박대위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건 총 쏘고 행진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생을 사는 법이라고, 책임감과 끈기, 동지애 같은 것들을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열심히 배우겠다고 하자 박대위는 하나 더 당부했어요. 집 걱정은 일단 접어두라고, 자신이 여기서 잘해야 나중에 집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준호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도 똑같을 테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박대위와의 만남 이후 준호의 훈련소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과 함께 시작되는 체조 시간부터 달랐어요. 예전에는 대충 넘어가려 했는데 이제는 온몸에 힘을 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대장의 눈에도 띄었죠. 칭찬을 받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구보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는 뒤처지지 않으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앞서가려고 노력했어요. 옆에서 뛰던 대호가 숨을 헐떡이며 놀라워했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생겼거든요. 강해지는 것, 그리고 그 강함으로 가족을 지키는 것. 사격 훈련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교가 준호를 따로 불러서 칭찬했어요. 동기들 중에서 사격 실력이 가장 좋다고 했거든요. 집중력이 남다르다는 평가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밤늦게 일하면서 기른 집중력이 여기서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저녁 박대위가 또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준호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박대위는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 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강해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준호는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신만 강해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대위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정말 가족을 지키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그 이후로 준호는 동기들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에서 뒤처지는 동기가 있으면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격려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자신도 더 강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날 사격 훈련에서 김대호가 계속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조교가 짜증을 내자 대호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다가가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어요. 호흡법도 알려주고 집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호가 드디어 관역을 마쳤어요. 기뻐하는 대호를 보며 준호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집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감정이었거든요. 박대위는 그런 준호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개인 상담 시간에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리더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준호에게는 그런 자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은 늘 당하고만 살았던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대위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그 말이 준호의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집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답답하고 무력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자신이 집에 돌아가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고, 이상민 씨와도 제대로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준호는 분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동기들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이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박대위의 조언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했어요.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힘들어하는 동기가 있으면 함께 훈련하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동기들도 점점 준호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명령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깨달았어요. 진짜 리더십이 뭔지, 진짜 강함이 뭔지 말이에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박대위는 그런 준호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둡고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준호.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희망과 확신이 가득했거든요. 훈련소 생활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곧 자대 배치를 받아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질 예정이었어요. 준호는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으로 돌아갈 날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진다는 게 기뻤어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자대 배치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박대위와 마지막 상담 시간을 가졌어요. 둘이 앉아 있는 벤치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박대위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고. 훈련소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부대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꼭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박대위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을 떠올리라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하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자대 배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서울 근처의 보병부대로 배정됐어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다행이었습니다. 김대호를 비롯한 몇몇 동기들과는 다른 곳으로 헤어지게 됐지만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며 우정을 약속했어요.
새로운 부대에 도착한 첫날, 준호는 긴장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생활관에 들어가 선임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다행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임들도 준호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좋은 첫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부대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익힌 규율과 질서가 도움이 됐거든요. 무엇보다 박대위가 가르쳐준 리더십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후임들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도와주고 선임들에게는 예의를 지키며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준호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부대 내에서도 인망이 높아졌습니다. 몇 달 후 준호는 부대 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어요. 사격 대회에서는 1등을 했고 체력 검정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후임들을 잘 이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엄격하지만 따뜻하고 원칙적이지만 인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대장도 준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부대장이 준호를 개별 면담했습니다. 군 간부로 지원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리더십이 뛰어나고 책임감도 강해서 좋은 간부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민됐어요. 군 간부라는 것도 좋은 길이었지만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부대장은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준호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상민 씨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없어진 후에 오히려 반성을 하게 됐다고. 더 이상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돈 문제도 예전보다 신경 쓴다고 했어요. 준호는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이 변한 만큼 가족도 변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엄마는 준호에게 물었어요. 언제 휴가를 나올 수 있느냐고.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호도 엄마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성장하고 싶었거든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부대장의 제안에 대해서 말이에요. 군 간부가 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준호는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간부 지원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고 지금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자고 말이에요. 그 후로도 준호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모범이 되는 병사로 인정받았고 후임들의 멘토 역할도 톡톡히 해냈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후임들을 도와주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후임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박대위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준호도 후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박대위의 가르침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는 순간이었어요. 군 생활 1년이 지나갈 무렵 준호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대에서 우수 병사로 선발되어 서울에서 열리는 군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특별 교육이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우수 병사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준호는 설렜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교육 첫날 준비된 숙소에 들어가며 준호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느꼈거든요.
그때는 두렵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교육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알찼습니다. 리더십 교육, 위기 상황 대처법, 그리고 다양한 실무 능력 향상 과정들이 있었어요. 준호는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리더십 교육에서는 강사도 놀랄 만큼 뛰어난 모습을 보였어요. 조별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았고 팀원들을 잘 이끌어 최고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강사가 준호를 따로 불렀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강사는 준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준호 같은 인재라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만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관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분명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부대로 돌아온 준호는 더욱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교육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야가 넓어졌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깨달았어요. 그 무렵 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가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엄마의 안부와 함께 놀라운 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민 씨가 도박을 완전히 끊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성실하게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했어요. 준호가 집을 떠난 후에 많은 반성을 했다고. 이제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준호가 변한 만큼 자신들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준호가 돌아올 때까지 더 나은 가정을 만들어 놓겠다는 약속.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호는 박대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의 근황을 알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지였어요. 박대위의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박대위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준호의 성장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은 저녁 후라고 했어요.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의 마음가짐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이제 저녁까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준호는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 봤어요. 대학교 복학, 취업 준비 아니면 군 간부 지원. 모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씨와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어느 날 부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이었어요. 준호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 한 아이가 준호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것이 준호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한 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대위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준호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역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준호에게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대장이 준호를 불러서 말했어요. 국방부에서 우수 병사 표창을 받게 됐다고. 전국에서 몇 명 안 되는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믿기지 않았어요. 22살에 절망하며 집을 나왔던 자신이 이런 인정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표창식 날 준호는 정장을 입고 서울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 갔습니다. 엄마와 이상민 씨도 함께 왔어요. 1년 반 만에 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준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의젓해졌는지, 얼마나 듬직해졌는지 감탄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이상민 씨도 준호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의 적대적인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상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어요.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중요한 건 앞으로라고.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 순간 이상민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이런 아들을 둔 게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어요. 준호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시간을 견뎌낸 것 같았거든요.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부대에서는 준호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후임들이 준비한 감사 인사와 선물에 준호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전역하는 날 아침, 준호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두려웠던 곳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가득한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 그리고 성장한 자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군대에서 배운 것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이 진짜 과제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상민 씨도 일찍 퇴근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탁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계획을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대학교에 복학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엄마와 이상민 씨 모두 준호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답답하고 좁게만 느껴졌던 방이 이제는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사랑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박대위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드렸어요. 박대위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준호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준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대학교 복학 준비를 하면서 준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학업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리더십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복학 첫날, 준호는 당당하게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놀랐어요. 저녁 전과 후의 준호가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자신감 넘치고 의젓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 중에 교수가 준호에게 군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봤어요. 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책임감과 리더십, 그리고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 대답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여러 동기들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았고 조언도 듣고 싶어 했어요. 준호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박대위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고. 가족 관계도 자신의 모습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엄마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군대 가기를 후회하지 않느냐고.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만약 그때 군대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민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준호 덕분에 자신도 변할 수 있었다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온 후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이 성장했다. 이제는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차례다. 박대위님이 내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 준호는 일기를 덮고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혼해서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박대위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그것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24살 박준호.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한편의 인생 이은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